네, 안녕하세요. 테슬라와 2차 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440달러에서 어느 정도 상단 밴드에 있었지만, 제가 12월 달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더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사실, 지금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는데, 그 저변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엔비디아 자율주행 AI 알파메오가 좀 급습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번에 CES 때 그것들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는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들을 좀 정리를 이것저것 한 건데 좀 편하게 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알파마요가 사실 CES에 물론 그 전분기에 좀 더 구체화 시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벤츠에 직접적으로 채택을 하고 올해 내에 어떻게 보면 성과를 바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어, 완전히 이 로드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야 이거 우리가 사실 완전히 다 FSD가 다 먹을 줄 알았더니 완전 압도적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닐 수 있겠는데 이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겁니다. 물론 뒤에서도 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달립니다. 제가 아무리 테슬라를 좋아한다고 해도 테슬라에 옹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시견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 500달러 고지에도 당연히 쉽게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급습까지 갑자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440달러대로 조금 더 한 단계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왜 5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로보택시 보조운전자를 제거한다는 일론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지금 반쪽 그 자율주행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물론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로보택시다 하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웨이모의 이런 부분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비전 온리의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분명히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2개월 안에. 근데 못했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근데 이것도 1원 안에 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시그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론이 100만 마일이라는 새로운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만 마일 정도인데 이 지금의 속도 추세라고 하면 물론 우리나라 FST가 전격적으로 다 돼서 우리나라 매니아들이 자막 해주면 전 세계적으로 확 올라갈 테니 우리나라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모델 S, 모델 X만 돼서도 엄청나게 빠르게 지구 몇 바퀴를 돌았다고 할 정도로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저 역시도 매일 자주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따지면 한 6, 7월, 7월, 8월까지 속도 우리가 추산을 할 수 있잖아요.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감독 얘기인 거지. 로보택시는 이 지오펜스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엣지 케이스가 더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더 빨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어쨌든 큰 차이는 아니니 일반 차량에 무감독하는 것도 6개월 걸려? 이거 예상보다 더 늦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저변에는 사실 로보택시가 사고가 아예 안 난다고 저는 사실 워낙 이 언론에서 이 사고 나는 것만을 기다리고 대서특필할 것이기 때문에 안 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아보니 한 8건 정도의 누적해서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인명사고 같은 것들이 나오진 않았죠. 그런 것은 난이 났었지만 이것을 보면 뭐 작은 접촉사고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어쨌든 사고율이 생각보다 있어서 이 규제 당국의 승인도 일론의 어떻게 보면 확신도 조금 더 미뤄졌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만 마일이라는 지표 왜 100만 마일이냐? 엣지 케이스가 진짜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계속 가다가 저도 뭐 가끔씩 진짜 위험한 케이스들이 나올 정도로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롱테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요것도 유튜브 보면 쭉 롱테일이다 보는 게 대부분은 문제 없어. 근데 간혹 가다가 진짜 계속 놀다 보면 이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적은 확률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수행을 하려면 100만 마일을 돌아야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가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불러온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사실 이 부분은
1분기 때 가시화돼서 나올 정도로 CES의 메인이 지금 시총 1위인 젠슨 황이 발표를 할 정도로 갑자기 공격이 나왔다. 근데 이제 좀 정리돼 보면 엣지 케이스와 롱테일 문제 때문에 이거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연구원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롱테일 데이터 문제 해결은 오직 차량 오너들로부터 받게 되는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롱테일 미싱 데이터 해소를 위해서 엔비디아는 다수의 OEM, 전기차, 벤츠 이런 애들하고 해서 뒤늦게 빨리 아무리 이렇게 복사를 한다고 해도 롱테일 이런 엣지 케이스는 복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OEM과 이런 제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알고리즘이 아닌 데이터 소유권이며 테슬라는 구조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 벤츠하고 하고 있고 나머지도 하고 있지만 아직 사실 좀 갭은 있다. 5, 6년 걸린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실패 학습 밀도는 알파모하고 굉장히 낮다. 테슬라는 매우 높다. 인간의 다양성은 매우 높고 롱테일 범위는 좀 부족하고 여기는 굉장히 높은 데이터 소유를 가지고 있다. 장기 판단 학습 제한적 우수, 느림 매우 빠름, 범용성에도 중간 높음 이런 것도 물론 엔비디아가 굉장히 빠른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외 선생님이지만 이미 수능 100점 1등을 하고 있는 테슬라하고는 갭이 있다. 아무리 좋은 선생이라고 해도 1타 강사라고 해도 이 OEM 현대차 애들이 잘 해줘야 하고 안 되면 소용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요즘에 현대차에서 엔비디아 수장도 언급하고 영입하고 이런 SDV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주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 PER을 낮게 받고 있었죠. 너무 배수를 안 좋게 받고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 전기차나 이런 전환이 너무나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큰 건물주 중에 뭐 현대차, 뭐 폭스바겐, 이런 토요타 이런 애 중에는 급격하게 전환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전기차 쪽의 밸류를 조금씩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예상이 좀 됐었긴 부분이 있는 건데 어쨌든 갭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좀 더 뒤로 하고 세미 트럭을 또 이제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4월 달까지는 사실 이벤트가 크게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1월 말에 어닝콜이 있긴 하지만 4월에 기다리던 사이버캡 양산이 시작되는 그런 빅 이벤트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전후로 세미트럭이 어떻게 보면 이 강방철 회장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강방철 회장의 관점이라는 책도 보고 너무나 존경하는 인물인데 이분이 뭐 이야기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행하는 우리가 사업을 동업을 하는 관점에서 주식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주고 계시는 분인데 이 세미트럭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세미트럭의 이익의 ESS만큼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FSD가 채택이 되면 이런 상용차 부분에서 엄청난 이익이 기대가 될 거고 거의 뭐 3억 정도 되는 8톤 트럭 이런 A 트럭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인기가 엄청날 것이다.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익 수익의 사업에 완전히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져서 우리가 세미트럭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진짜 남몰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세미트럭에 관심이 없냐라는 생각이 들었더니 우리랑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동차나 로보택시나 우리 실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세미트럭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없는데 이익에는 굉장히 큰 잠재적인 우리의 응원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FSD 채택률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또 오늘 나왔죠. 2월 14일 날 FSD 판매를 중단하다. 다 구속형으로 한다. 굉장히 또 파급이 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다 1000만 원, 910만 원을 한 번에 샀기 때문에 이것들이 한번 셈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구독형으로 하면은 싸서 좋지만 또 장기적으로 갔으면은 이런 한 번에 사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중고차 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FSD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후회는 없습니다. 너무나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 라이브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로 돌아가면 사이버캡도 지금 계속 저도 트래킹하고 있는데 200대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갖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열심히 쌓고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고 지오패스는 어떻게 보면 로보택시는 좀 더 빨리 될 가능성이 있다. 6, 7월보다는 2000대 정도로 되어야 진정한 수익이다.
6월 미국 월드컵까지는 무조건 완수시켜야 됩니다. 전 세계들이 다 오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소식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거는 보조 운전자를 제거하는 것, 이 100만 마일, 이것들이 상반기에 어쨌든 이루어질 거고, 더 빨리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오래 끌면 또 경쟁자들이 지금 웨이모들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장 중심적으로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나스닥이 어느 정도 상단 밴드에서 계속 걔들도 엔비디아도 18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테슬라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아쉬운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은 뭐 의심이 없지만 이런 FSD의 뭔가 큰 흐름의 이익이 꽂히려면 로보택시가 이익이 우리가 먼 미래를 계속 보다가 이익이 꽂히는 시기가 2026년도부터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고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SD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감사드립니다.